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능금과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능금꽃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사과꽃이 되겠는데 결국 이 꽃 모양이 이렇게 같다는 것은 결국 능금과 사과는 같은 사과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능금은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의 재래종 사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임금에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린유사에 처음 임금으로 이렇게 소개된 이래로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외래 품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과의 종류가 능금 외에도 이렇게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과 재배의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뚝섬에 있는 원예 모범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소와 과수 재배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와 기초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원예 모범장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문 밖에 능금밭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가서 능금을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뭐 능금을 기억하는 사람도 또 능금을 실제로 재배해서 파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능금은 다 잊혀진 우리 사과의 재래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문박하게 되면 이 세검정을 과 함께 이 홍제천의 상류를 기억하게 되고요. 이 창의문 하게 되면 이 바로 자문의 별이라는 것이 창의문의 별칭이 되겠는데요. 이 창의문 하게 되면 인조 반정군이 들어온 곳이기도 하고 또 68년도에 1.1 사태 때 북한 무장 공비가 진입한 곳이기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위기나 난과 관련이 되는 북쪽에 있는 소문이 되겠죠. 자, 실제로 북쪽의 정문은 숙정문이지만 이 숙정문은 음기가 많이 든다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것은 개방을 하질 않았고요. 창의문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통행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이 인조 반정 때는 이 창의문을 활용해서 결국 그 반정이 성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이 창의문이 더욱 중시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창의문의 별칭인 자문. 그래서 자문 바깥쪽에 능금밭이 많아서 흔히 자문박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으로도 자문박, 능금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창의문들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오게 되면 이 창의문 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그곳에서 그 한지를 제조하는 제지업과 그것을 시계 만드는 포백업 이런 것들이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능금과 복숭아, 과수 재배가 많았던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대문과 가까이 있으면서 옛 사대부들이 아주 중요한 소위 비밀 정원 역할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부암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석동천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 백사실 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백사실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터는 주사 김정희의 집안의 별서였다라는 설이 가장 좀 유력할 정도로 이 지역의 유력가들의 별장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그 계곡을 따라서 능금밭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몇 그루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봄이 되면 이렇게 능금 꽃이 피는 것을 지금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금꽃이 피어서 맺어지는
과수인데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사과에 비하면 훨씬 크기가 작아서 이 살구나 자두만한 크기에, 그러나 실제 맛이나 모양은 이 사과와 다름이 없는 이 능금을 어릴 때 먹었던 기억에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자, 그러다가 1900년대에 오게 되면은 대한제국기에 뚝섬의 원예 모범장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 농상공부 휘하에. 그래서 그 당시 순종 황제가 이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격려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러한 뚝섬 원예 모범장이 운영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뚝도라는 말이 나오고 원예 모범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사과나무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또 현재 세계 최고의 사과 생산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자, 사과의 원산지는 이 발칸반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재 세계 최고의 사과 생산 국가는 독보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터키 순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와 북한도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우리 과일로 들을 수 있는 게 사과겠죠. 그 사과를 비롯한 이 과수들의 연구의 시작이 바로 뚝섬 원예 모범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1910년에 오게 되면 수원에 있는 권업 모범장으로 그것이 흡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농업진흥청 연구소와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원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대구 하면 사과인데요. 바로 이 대구 사과의 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의료 선교사로 왔었던 존슨이 가져왔었다고 하는 이 사과 묘목이 대구 청라언덕에 처음 심어졌고요. 현재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3세대 묘목이 되겠는데,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사과나무가 바로 이 대구 청라언덕에서 처음 심어졌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06년에 원예 모범장이 설치가 되었고, 이 1958년에는 원예 시험장으로서 과수 연구가 본격화되게 되었고, 자, 그 중에서 1987년도에 오게 되면은 국내 육성 품종들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조생종의 홍로라든지 추광이라든지 중생종의 가몽, 화홍,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들도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더 내드리면, 좀 전에 우리가 들으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채소 연구기관은, 힌트를 드리면 채소와 과수 연구기관은, 자, 여러분들 뚝섬의 원예 모범장이 되겠죠? 그 원예 모범장이 이제 권업 모범장으로 흡수되게 된다, 이걸 배우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맛있게 먹는 품종 뭘까요? 가장 흔한 거는 사실 후지입니다. 이게 70%입니다. 이게 딱 발음에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혹은 또 부사 이렇게 있고 있는데요. 부사하게 되면 다 이거 사실 한자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걸 일본이 말로 읽을 때 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일본에서 유입된 품종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사과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현재 사과 품종으로는 조생종으로는 많은 게 아오리고요. 중생종으로는 홍로, 이런 게 많이 되고 있고요. 만생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저장성이 좋은 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기억으로 국광이니 홍옥이니 이화이니 이런 품종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1900년에 요시 또 그 황태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즈음에 개발됐다고 해서 붙여진 게 바로 이 국광, 이화이 하는 품종이었습니다. 국광, 나라의 빛. 이화이는 축하한다는 의미니까 이 결혼식 축하라는 의미를 담았던 이런 품종이 우리는 그 의미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지금까지 재배돼 왔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발한 이런 품종들이 또 맛도 좋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풍토에도 잘 맞는 것으로 확대돼야 될 이런 품종 중에 하나가 이 감홍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감홍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과 연구의 효시가 되는 이 뚝섬 원예 모범장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원예 모범장은 현재 성수공고와 그 이마트 본사 주변에 터를로서 원예 모범장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뚝섬 원예 모범장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사과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